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팅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하면서 가면 갈수록 뭐 진도라고 해야 되나? 그 나가는 그 이 페이지, 지금 보시는 웹페이지에서 한 녹화, 한 세션이라 할게요. 한 세션에 다루는 그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네. 근데 사실 또 게다가 지금 한참 또 양자 컴퓨팅 일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론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론적인 것들이 나올 때 사실 저도 지금 처음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끔은 너무 제가 처음 읽으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조금씩 보긴 하지만, 대체로는 사실은 제가 미리 다 바삭하게 읽어놓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면, 일단은 읽었을 때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한 50은 넘는 것 같아요. 50%는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그 군론도 다시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실 군론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있었겠죠. 20년 전에. 학부 때 추상대수를 통년으로 1년으로 들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확실치는 않아요. 제 성적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추상대수 들었거든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위상수학을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학부 때. 그래가지고 너무 아주 아쉽다 생각이 들긴 한데, 또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사실 수학을 계속 하겠다는 마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도 했고, 4학년 때 즈음에. 그래서 그렇기도 했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확률 통계도 사실은 뭐 거의 고등학교 수준이죠. 뭐 대학교 때 뭐 조금 뭐 교양 통계 뭐 이런 거 해봤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랬었는데 저한테 뭔가 이렇게 좀 그 뭐랄까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이 그 그 프로그램을 위한 선형대수랑 프로그래머를 위한 확률 통계를 번역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보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한 작년, 재작년부터 다시 이제 수학에 관심을 좀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학의 즐거움 채널도 이제 계속 보고 듣고 하면서 하다 보니 만약에 제가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그 최근에 그 1년의 번역, 그다음에 또 이 최근에 수학에 대한 관심을 실제로 뭐랄까 관심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어, 좀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해하거나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문외한은 아닌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더라도 여전히 저는 사실 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전문가는 아니죠. 학부 때 겨우 뭐 수학 전공했다 정도고, 그 뒤로 뭐 수학 공부를 뭔가 체계적으로 꾸준히 하지는 않았죠. 그건 뭐 거의 최근의 일인 거고, 최근에도 뭐 꾸준히 하지는 않죠, 솔직히. 꾸준히 그냥 아침에 유튜브, 아침 출근, 저녁 퇴근 때 유튜브 한 1시간 정도, 2시간, 뭐, 다 봐도 2시간 동안 이제 수학의 즐거움 뭐 듣거나 아니면 관련된, 또 다른 수학 관련된 유튜브 영상 보거나, 보고 나서 이제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좀 찾아보거나 찾아서 이제 그런 글들 뭐 블로그 글이 될 수도 있고 뭐 위키피디아나 뭐 나무 위키 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했던 시간이 요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더 시간을 갖고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시간을 갖고 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 본업이라고 해야 되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일이란 거가 본업이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뭐 하루에 한두 시간 뭐 이렇게 하는 거와 달리 이제 요새 조금 제가 좀 다른 시간을 좀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아침에 오전에 1, 2, 3, 4교시라고 얘기한 것처럼 1, 2, 3, 4교시를 이렇게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양자 쪽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군 공부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한 1시간 정도
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한 3, 40분에서 끊어서 녹화는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좀 재밌는 게 이게 사실은 누구한테 공부를 이렇게 시켜드리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컨텐츠가 제가 그냥 공부하는 걸 그냥 녹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런 건데 이러고 나면은 그 반성까지는 아니고 이 회고라고 해야 되겠죠? 그 리플렉션이라 다시 그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다시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미진했던 것들, 그다음에 다시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진짜로 더 알아보게 되고 하고 그다음에 정말 신기한 게 정말 뭐 그닥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양자 쪽하고 군하고 이게 막 그 연결고리들이 생겨나요. 되게 신기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쪽도 지금 파이토치랑 넥스트.js 하잖아요. 심지어 넥스트.js랑도 막 연결고리 생겨요. 서로 서로 막.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참 슬프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뭐냐면 제가 이 네 가지 토픽에 대해서 관심을 전부터 가졌었거든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관심을 가진 거를 그냥 그리고 약간의 시간을 거기에 쓸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인데 이제 사실상 이제 특별히 본업이 뭔가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대체로 이 네 가지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 네 가지 공부에 대해서 막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샘솟아요. 생각이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있고 고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연결까지 되면서 서로 음 이게 참 학교 다닐 때는 대학 다닐 때는 전혀 경험을 못 해왔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뭐 한 50년 대강 살았는데 만으로 거의 50년 살았는데 이제야 왜 공부하는지를 알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들어요. 예.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한테 미안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느끼는 건 뭐냐 혹시라도 저는 사실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억지로라고 해야 되죠? 억지로 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아닌 게 대부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 그럼 언제 그러면 정말 공부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 어, 뭐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삶을 살건 좀 뭐랄까 그게 정말 이렇게 그 다 온전히 다가오는 시점? 저는 사실 뭐 요새인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일찍 오신 분들은 또 일찍 이렇게 학업을 계속 하셔서 박사도 하고 또 계속 학계에 계시고 그런 것 같고 네. 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 IBM 퀀텀 러닝 열어놓고 지금 네, 사실 해야 될 거가 지금 연산하고 확률적 연산하고 스토캐스틱 매트릭스 통계 행렬인데 8분 가까이 딴 얘기 했네요. 자, 여기 보면은 확률적인 연산. 사실 이거를 확률 연산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쓸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뜻이 예, 제가 나도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좀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확률론적이라는 뜻이에요. 스토캐스틱이 추계학, 통계학, 통계학이라고 하면 안 되나? 스토캐스틱. 여기 보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having a random probability distribution of pattern 그래도 약간 보시면은 총계적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도 있네요. 심지어 그죠?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확률 벡터 이거 확률 벡터 아니네. 확률 벡터인가요? 어디 갔지? 네. 확률 오플, 확률 연산이랑 이것도 그냥 확률 행렬이 할까요? 뭐라 할까요? 통계 확률이라고는 조금 그렇고, 그죠? 고민된다. 하여튼 이런 뜻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때에 따라서는 이게 스토캐스틱 그 머신러닝에서는 스토캐스틱 어려워.
S 그레디언트 디센트 SGD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한번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스토캐스틱 그랜드 제일 유명하죠. 제일 유명하죠. 그죠? 스토캐스틱 뭐 지금 확률적 경사강법 확률적이라고 하는구나. 예, 확률적이라 합시다 우리도. 자, 그래서 둘 다 확률적이네요. 그죠? 프로바빌리스틱도 확률적이고 스토캐스틱도 확률적이고.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은 여기 잠깐 사전에서도 되게 잘 나왔는데 그냥은 아니고요. 그냥 확률적인 건 아니고요. 확률 분포, 패턴 요런 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뭐로 남이, 임의, 난수, 뭐죠 이거? 무작위?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프로버블리스틱보다는 조금 더 약간 분포나 통계 쪽에 조금 더 닿아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냥 둘 다 확률이라 퉁치고 하겠습니다. 자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이 뭐냐라는 거가 기억이 나세요? 자, 항상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제 공부한 거거든요 이거. 근데도 사실은 제가 저보고 지금요 진짜 지금 자또 지금 여태까지 지금 클래시컬 인포메이션 배우고 하는데 지금 여전히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저희 지금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에서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이 뭐야? 라고 하면은 기억이 어떻게 나냐면요. 지금 제가 막 떠올리고 있어요. 기억을 어떻게 떠올리냐면은 그 스테이트가 있었어요. 클래시컬 스테이트가 있죠.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이트를 그 바꾸는 그거를 오퍼레이션을 삼는데 그 바꾸는 오퍼레이션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 행렬을 표현할 수 있었고 그 행렬을 표현하는 게 실제로는 그 뭐죠? 우리 그 원래 그 디렉 노테이션에서 나왔던 그 키 있잖아요. 키가 아니 킷이죠. 킷. 킷 같이 있는 게 있었죠. 그래서 킷과 브라가 있었죠. 그래서 킷이 컬럼 벡터, 브라가 로우 벡터죠. 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킷이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그 스테이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스테이트 여러 개가 있는데 시스템이 이 클래시컬 시스템이 그 스테이트 중에 한 가지만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상태 중에 한 상태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상태냐는 걸 표현하는 건데 그 브라켓에 딱 각각이 그 벡터가 그 어떤 상태일 땐 상태 여러 개 중에 그 상태 인덱스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래서 그게 킷이 컬럼 벡터인데 내가 예를 들면 A 킷이다. 뭐킷 A라고 해야 되나? 킷 A다고 그러면은 A라는 상태다라는 뜻인데 A라는 상태라는 뜻은 컬럼 벡터로는 A에 대응되는 그 인덱스의 값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상태를 A, B라고 그냥 소문자 두 개로 생각했습니다. 소문자 두 개로 두면은 제가 A, B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서가 좀 있어야 돼요. 순서를 정했어요. A가 먼저고 B가 나중입니다. 그럼 A가 순서가 먼저니까 인덱스가 0이에요. B가 인덱스 1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킷 A. 킷 A는 컬럼 벡터인데 A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인덱스니까 첫 번째 그 컬럼 벡터에 자, 또 말로만 하면 또 말로만 해도 듣는 분들은 아마 이해 잘 하셨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상태를 A, B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니까 인덱스가 0이고요. 이게 두 번째가 첫 번째 인덱스가 1이에요. 혹은 뭐 0이라 하는 거 1, 2라 하셔도 돼요. 뭐 상관없죠, 뭐.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컬럼 벡터 이렇게 써가지고 컬럼 벡터 이렇게 써가지고 요 제가 만약 상태 A를 가리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인 겁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예요. 요걸 표현하는 게 제 기억에는 이렇게 쓰는 걸걸요? 네, 그럴걸요?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의 이제 로우 벡터 버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라. 그래서 합친 게 브라킷 이렇게 된 거죠. 네,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브라킷이 됐고 이제 브라킷 이제 컬럼 벡터 로우 벡터인데 여기서 또 행렬 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벡터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행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인데 그 행렬을 어떻게 곱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오죠, 그죠? 그게 참 흥미로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캣 여기 캣이죠? 이렇게 쓸까요? 이거랑 이렇게 곱하면은 예를 들면 B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컬럼 벡터랑 로우 벡터랑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n by n 그 벡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2차원이고 2차원 벡터 이게 2차원 벡터면 2 by 2 행렬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반대로 브라킷으로 곱하면 반대로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곱하면은 그냥 한 값이 하나가 나와요. 1 곱하기 1. 사실상 스칼라죠.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기억이 나네요. 그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디터미니스 오퍼레이션이 뭐냐. 그래서 지금 브라킷은 열심히 설명한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죠? 디렉 노테이션인 거는 알겠는데 그게 그래서 디터미니스트 오퍼레이션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기억나는 그 디터미니스트 오퍼레이션은 뭐였냐면은 행렬이었어요. 어쨌든 행렬이었어요. 그래서 뭐 1, 0, 0, 1 뭐 이래가지고 뭐였냐면은 디렉 노테이션이 그 오퍼레이션이 이제 스테이트가 0일인데 그 대응되는 그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값이 이제 바뀌겠죠. 그거에 대한 게 예를 들면 00은 0이고 뭐 01은 뭐 1이고 0 뭐 1이고 뭐 이렇게 0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표로 만들어지는 거를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상태를 A 상태를 B 상태로 바꾸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네. 제 기억은 그래요. 네, 맞나 볼까?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내적, 그죠? 브라켓은 내적이고 여기서 보면은 브라켓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열심히 지금 그 뭐 어떻게 계산하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지금 정말 이렇게 어쨌든 앞에서 디터미니스트 오퍼레이션이 뭔지 했겠죠? 제가 공부를 해놓고도 너무 부끄럽네요. 저도 기억을 못하고, 똑바로 기억을 못하니까, 그죠? 자, 똑바로 기억을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어디 봅시다. 자, 아직도 얘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 나오네요. 디터미니스 오퍼레이션은 클래시컬 상태 A에 대해서 FA라는 어떤 함수인데, FA 어떤 함수가 있어서 F가 시그마 되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함수가 4개 있다. 그래서 함수가 4개 있는데,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 디터미니스 오퍼레이션스가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매트리스 대 브랜드 디스버기세션. 제가 왜 지금 살짝 고민을 하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게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은 뭐 이렇게 나와야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문서는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는데 웨어잖아요, 웨어. 그죠? 그러면 웨어란 뭐냐면은 또 컴마 관계 뭐죠? 이런 걸 관계 대명사인데, 어쨌든 컴마가 나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문장이 이제 다시 또 이제 이어져서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서 이게 웨어가 나오거든요. each state classical state is transformed FA 어떤 함수. 자, 이게 이 deterministic operation이라는 거가 있는 곳에 거기에 라는 뜻이거든요. deterministic operation이라는 이게 장소예요. 뭐 어쨌든 뭐 이게 뭔가 뭐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게 뭔가 그러니까 deterministic operation이라는 게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런 상태들이 FA라는 걸 바뀌는데, 그 FA라는 게 어떤 함수가 있다는 거죠. 와, 야, 이게 저는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자고 한다면,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면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은 이라고 해주면은 좀 정의가 더 분명할 것 같은데 그냥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 수들이 있어 여러 개 있어. 근데 그런 여러 개 있는 거에 그곳에 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예, 도대체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 하나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가 뚜렷하게 잘 안 보이는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이 상태가 예를 들면은 0일인 경우에 이진수 한 비트라고 생각하면은 이 한 비트에 대해서 이렇게 시그마에서 시그마로 가는 함수의 종류가 네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네 가지밖에 안 나오다 쳐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확률 상태에 대한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의 액션은 그러니까 액션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한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그 벡터 행렬 벡터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행렬 m이라는 게 주어진 함수 시그마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m 아까도 f가 4개였으니까 m도 4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제도 이제 사실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행렬이 지금 디터미스 오퍼레이션을 가리킨다고 하죠. 제 생각엔 요렇게까지만 봤을 때는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은 이 하나하나가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이고 따라서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이 실은 이 함수인 거죠. 예, 예, 예. 함수인 건데 이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즉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이 함수 형태와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조합의 표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표 대신에 이렇게 행렬로 2x2 행렬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이 행렬과 실제로 그 스테이트를 여기 곱하면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음, 네, 저는 이 정도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하나 더 약간 좀 불만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요. 요 문장이에요. 요거요.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인데 그 오퍼레이션 자체를 probabilistic state 한다는 거죠. 왜냐면, 자, 보시면 이 스테이트가요.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상태가 그 클래시컬 시스템의 경우에는 상태가 여러 개라도 예를 들면 지금 상태 0이라고 합시다. 0이라고 하더라도 0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왜 probabilistic state라고 하느냐?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냥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태다라고 하면은 스테이트 예를 들면 0, 1 하면 0 아니면 1이겠죠. 그죠? 0, 뭐 1,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probabilistic stat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일종의 벡터잖아요. 아시죠? 벡터. 그러니까 그 이 시스템에 가질 수 있는 여러 상태를 한 번에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0일이면 이렇게 두 개, 엘리먼트 두 개인 걸로. 뭐 컬럼 벡터건 로 벡터건.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0, 1, 0 이렇게 써버리면 사실은 이게 지금 상태가 0이다 이런 뜻이긴 해요. 예, 이게 지금 상태가. 지금 이 벡터가 나타내는 거는 상태가 0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게 0이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죠. 0이 먼저 나왔고 1이 나중에 나와서 0의 인덱스가 1인 거고요. 컬럼 벡터에 1의 인덱스가 2인 겁니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0, 0, 1 좀 묵직하게 0, 1 이렇게 나면은 이건 상태가 1인 거거든요. 이 케이스에서 지금 지금 상태가 0하고 1인 케이스에서 그래서 여기가 상태가 0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상태가 1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무슨 확률적이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타낼 때는 그닥 확률적이지 않은데 여기 이거 아마 앞에서 잠깐 이런 얘기 했었죠. 쭉 보니까 관찰을 쭉 해보니까 이 시스템의 상태가 1인 경우가 0인 경우가 한 뭐 25%? 뭐 4분의 1? 그다음에 1인 경우가 한 75%더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음. 아, 그래서 확률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복습 끝. 자, 그래서 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 자, 확률 상태라는 게 뭐 아예 죄송합니다. 그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은 게 뭐냐? 그러면은 상태에 대한 확률 상태에 대한 행렬로
이 상태를 그 뭐죠? 그 시그마에서 시그마로 가는 거를 나타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에서 시그마로 가는 함수인데 그 함수를 만약에 시그마의 개수 종류가 당연히 유한한 경우라면은 그 유한한 경우에 대해서 또 유한한 어떤 그 아웃풋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행렬이다.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의 그 제약 조건들이 있었어요. 제약 조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거냐면은 이 한 컬럼에서는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0이고 1이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되면은 항상 하나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오죠. 그죠? 여기는 지금 그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조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킷 같은 브라는 반대로 이제 로우 벡터로 나타내는 거 그런 거 했었죠. 자, 그렇게 했었고, 네, 요거 지금 그 두 개를 이렇게 곱했을 때 나타내는 거뭐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가 함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혹은 하나가 그 함수에 대응하는 행렬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더해야 됩니다. 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결과적으로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을 표현을 잘 하는 거죠. 맞죠? 네. 아, 제가 그 뭐죠? 디렉 노테이션 쓸 때 막대기를 빼먹었네요. 어쩐지 모양이 좀 다르더라.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복습을 또 한 20분, 30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뭔 소리인지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확률 연산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에 대한 연산을 하는데 클래시컬 상태가 0입니다. 그걸 left alone. 그다음에 클래시컬 상태 1입니다. 그러면 0을 2분의 1로 확률로 뒤집습니다. 이 오퍼레이션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냥 쭉 읽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뭐냐면은 클래스 상태 빛이 그러니까 0이면 left alone이다. 그냥 그대로 남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1인 경우에는 그거를 0으로 뒤집는데 확률 2분의 1로 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확률 2분의 1로 뒤진다는 얘기는 확률 2분의 1로 안 뒤진다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만 주목해서 보면은 여기 1이고 여기 0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클래스컬 상태가 만약에 0이잖아요. 그러면 0이 그냥 남아요. 근데 만약에 클래스컬 상태가 1이면 어떻죠? 1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되는데요? 오, 제가 지금 이게 지금 그 상태가 1인 상태를 비트가 1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인 상태에 대해서 이 함수를 적용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그 상태 0에 대한 상태는 2분의 1이고 1에 대한 상태도 2분의 1이에요. 와.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1 상태가 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고 0 상태가 될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1이면 여기 얘기했잖아요. 0으로 뒤집힐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러면 0으로 뒤집힐 확률이 2분의 1이라니까 1로 남을 확률도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죠. 이건 이해가 잘 됐어. 그럼 이걸 반대라고 하면 그렇고 0, 0, 2분의 1, 2분의 1, 1, 0을 해봅시다. 이게 상태 0인 겁니다. 해보면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 1이죠? 이렇게 0이 나와요.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사실은 그냥 0인 거예요. 0이 들어오면 0인 거죠. 뭐 1인 거는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오, 와,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 자, 그래서 이 행렬이 정확히 하는지를 곱해서 해보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가 바로 제가 얘기했던 10, 0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의 이런 클래시컬 선택을 해서 이렇게 모든
그 확률적인 연산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용어로 이렇게 서술을 하면 이게 바로 스토캐스틱 매트리스가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스토캐스틱 매트리스가 또 아까도 잠깐 저희 사전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확률 벡터처럼 이 확률 행렬은 이런 숙제는 두 가지 속성을 만족합니다. 다 실수가 0보다 작거나 큰 실수고 재밌는 거는 컬럼의 every 컬럼 썸이 1입니다. 컬럼 썸 요렇게가 1인 거죠. 요렇게 그죠? 아까 그 이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냥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비롯되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행렬은 확률 행렬은 행렬인데 컬럼이 다 확률 벡터인 거. 컬럼 벡터들이 다 확률 벡터인 거. 그렇게 돼 있군요. 수학 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계속 해야죠. 자, 그래서 이 확률 연산이라는 거를 직관적인 레벨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무작위가 어느 정도는 쓰이고 그다음에 이 연산 중에 도입이 돼서 그래서 위에 예제처럼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만약에 스토캐스틱 뭐 확률 연산의 스토캐스틱 행렬 표현을 우리가 따르면 관점에서 보면 각 컬럼이 그 확률 상태에 대한 벡터 표현인데 이게 생성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떠한 확률 상태 그 고전적인 상태 인풋이 들어와도 그 컬럼에 대응된다라는 거죠. 실은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그 식에서 아까 여기 말고요. 정작 이 그 앞에서 그거를 보여줬었는데 요거죠, 요거. 사실 M 자체만 보면 더 그렇죠. M만 자체로 보면 요거죠. 요게 사실은 굉장히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요게 M이. 네, 그래서 실은 요 M도 이번 사실상은 스토캐스틱 매트릭스였던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일단 디터미니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플한 형태이긴 했었죠. 여기서 계속 M이 스토캐스틱이라는 표현을 아직 안 쓰고 있죠. 아직도 안 쓰고 있죠. 그죠? 계속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야 지금 와서야 이게 사실은 스토캐스틱 매트릭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양자 정보를 공부하는 과정에 고전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고전 정보에서도 사실은 지금 계속 그 확률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바탕을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인풋도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도 디터미니스틱 인 경우가 그냥 뭐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냥 둘 다 스칼라 값이에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 다음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태, 즉 인풋이 일단은 확률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면은 인풋은 확률적인데 이 인풋에 대한 값은 디터미니스틱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만 결과도 사실 확률적입니다. 그죠? 예, 단일한 그러니까 결정적이지 않죠. 근데 여기는 저 결정적이에요. 왜 결정적이냐? 왜 결정적이냐? 그냥 대응한 것 뿐이거든요. 이거는 이거 되고요. 이건 이거 되고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확률이 0이고 나머지는 다 빵이에요. 하나만 확률이 1이고요. 나머지는 다 빵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요게 디터미니스틱한 오퍼레이션이었는데 이제 자 다시 한번 디터미니스틱한 오퍼레이션, 디터미니스틱한 인풋 스테이트 이꼴 디터미니스틱인 거겠죠. 요게 이제 이 책에서 이 글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너무 단순해서 너무 트리비얼해서 안 한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 스테이트가 이 인풋 스테이트가 이제 확률적인 거죠. 디터미니스틱한 게 아니고 확률적인 경우에 그때도 오퍼레이션 자체는 디터미니스틱하게 할 수 있고 그랬을 때도 여전히 결과가 이제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이 최종 버전입니다. 그 최종 버전이 가장 복잡한 진화된 형태로 여기가 스토캐스틱 매트릭 행렬이고 여기가 프로버빌리스틱 벡터면 결과도 프로버빌리스틱 행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디터미니스틱도 스토캐스틱의 일종이긴 했죠, 솔직히. 근데 일종이긴 하지만 이걸 왜 디터미니스틱이라고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디터미니스틱인 이유는 상태 A가 확실히 어떤 상태 B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사례에 나왔던 것처럼 아까 잠깐 요 케이스 있었잖아요. 여기
얘 했던 거, 요겁니다. 요건 디터미니스틱이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디터미니스틱이 아닌 거죠. 뭐, 너무 이분적인 사고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시다. 그러면은, 디터미니스틱도 프라볼리스틱? 이게 일종이에요. 네, 그냥 한쪽에 몰빵한 것 뿐이지. 네, 그래서, 프라버블리스틱. 어우, 발음도 어려워. 확률적, 프라버블리스틱, 한 거죠. 자, 이렇게 확장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확장을 하는 이게 뭐라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매우, 네, 흥미롭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확률 행렬을 정확히 어떤 행렬로 생각하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률 벡터를 확률 벡터로 매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이 확률 행렬은, 확률 벡터를, 확률, 똑같은 말을 하네? 데디스, 즉, 딴 말, 똑같은 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떠한 행렬, 항상 확률 벡터를 확률 벡터를 하는 것도 스토키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호 뭐라 그러죠? 동치란 얘기인 거죠. 동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확률 행렬이면 확률 벡터를 확률 벡터로 보내고요. 확률 벡터를 확률 벡터로 보내는 거는 반대로 확률 행렬이다. 그렇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안 끝났어. 자, 보시는 것처럼, 다른 그 확률 연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랜덤 초이스, 디터미니스 오퍼레이션 랜덤 초이스다. 여기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이게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이잖아요.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의 행렬 표현인 거죠. 이제 좀 감이 오네요. 내일은 또 다 까먹었으려나? 자, 그래서 그거를 랜덤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률로 더하는. 그러니까 약간 선형결합 같은 느낌이 들죠? 약간,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아이덴티티가 반이고, 아이덴티티 아닌 게 반이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와, 참 재밌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아이덴티티죠. 이게 아이덴티티라는 게 뭐냐면은, 아이덴티티 펑션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0이 0으로 가고 1이 1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쩌죠? 이걸 해보면 0은 0으로 가는데 1도 0으로 가요. 아닌가? 해볼까? 해보면 알죠? 네, 1, 0 곱해보면 이렇게 1, 0이죠? 0, 1 곱하면 어떻게 되죠? 다 0으로 가죠? 네. 그렇죠? 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반은 항등, 반은 몰빵, 0으로. 우와, 신기하다. 네. 음.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좀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항등 함수거나 상수 함수거나 각각 2분의 1 확률로. 와, 그렇죠. 이게 항등 함수죠. 이게 그다음에 상수 함수. 이게 상수 함수군요. 그죠. 무조건 0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게 반반이다. 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이거다.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냥 그 자연어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자연어적인 의미로 이거 네 저는 지금은 좀 이제 한 40분에 가까우니까 지금 거의 이제 좀 한계에 오고 있어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컴포지션 남았는데 좀 이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요새 이제 한 달락씩만 하네요. 자, 그래서 그러한 표현이 언제나 가능하고 클래시컬 스테이트의 임의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매트릭스 로우 컬럼 아이디 그래서 네 그렇답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좀 결론을 좀 내주셨는데 보시면은 클래시컬 스테이트 셋의 임의의 선택 그 다음에 임의의 선택에 대해 임의의 또 어떠한 스토캐스틱 매트리스인데 그 상태의 셋, 그 어와 더가 된 거죠. 그 상태 셋의
상태 셋으로 아이덴티파이 하는, 식별할 수 있는 로우와 컬럼으로 돼 있는 스토캐스틱 행렬이 있으면 그러한 표현은 언제나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표현이 뭐죠? 그러한 표현이 뭘까요? 이거인 거죠, 이거. 그죠? 그죠? 그러니까 확률 연산을 랜덤 초이스 오브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으로 하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왜 랜덤 초이스라고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그 오퍼레이션이. 결국 디터미니스틱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유한할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유한함에 여기에 확률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죠? 스칼라 그 배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게 이제 선형결합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이제 각 그 확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지금 이게 오퍼레이션이라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뭐냐라고 한다면 디터미니스틱부터 생각해 보세요. 디터미니스틱부터 생각해 보면은 A라는 상태를 어떤 B라는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각각이 다 시그마, 그러니까 상태 셋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 셋으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냥. 근데 그 함수인데 이런 식의 함수가 일단 디터미니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생각하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결정론적인 그 접근인 거죠. 근데 그거를 확률론적으로 바꾸는 게 지금 결정론적인 함수의 선형결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선형결합의 앞에 들어오는 이 스칼라 팩터가 바로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랜덤 초이스라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여기서 랜덤 초이스라고 그러냐면은 이 디터미니스 오퍼레이션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01 비트만 생각해도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그 확률 연산을 표현하는 데는 두 개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죠?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n개의 오퍼레이션을 갖고 디터미니스트 오퍼레이션 갖고 있어도 그 중에 임의로 몇 개를 뽑아서 그거를 선형결합으로 확률을 스칼라 배로 하는 그걸 하면은 그게 결합하면은 이게 너가 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확률 연산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 됐습니다. 와, 장엄하네요. 여기까지 보니까. 네. 42분이 돼서. 네. 제가 약간 지금 얼떨떨한 건 뭐냐면, 이게 선형 결합인 걸 알겠는데, 이게 벡터 합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쓰실 거예요. 벡터 더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스칼라 배 있잖아요. 스칼라 배. 스칼라 배가 스칼라 곱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표현이 정확한지 좀 한글로. 영어로는 이 벡터 에디션이고요. 여기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이 한글로는 정확히 뭔지 좀 확인 좀 하고, 다음부터 좀 그렇게 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